네,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오늘은 저의 좀 체험담을 조금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정보는 또 제가 체험한 이야기니까 여러분께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몰라서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좀 민감한 이야기고 제 개인적인 사항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기가 꺼려지기도 했는데, 그래도 역시 정보를 위해서라면 이제 뭐 자기의 개인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제가 우울증이 가장 심했던 때가 2018년 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최초로 갔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년 10개월 정도 된 것 같네요. 그 정도, 1년 11개월 정도 지금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 먹으면서 좋아진 점과, 그 다음에 조금 약간 부작용이라고 생각되는 점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저는, 근데 일단, 아까 이런 걸 부작용을 말씀드리는 건 그냥 저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고, 저는 일단 이것을 대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여러분께서 우울한 게 조금 정상 범위 이상인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병원에 가십시오. 이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우울증이 심할 때는 뭐 부작용이라든지, 항우울제의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당장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병원에 가십시오. 일단 이걸 대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년 10개월 동안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서 생겼던 신체의 변화, 또 어떤 면이 좋아지고 어떤 면이 안 좋아졌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을 보니까 점심과 저녁 식후에 데파스정 0.5mg을 섭취하고요. 그리고 취침 전에는 두 약을 섭취하는데, 세로자트정 20mg과 세로켈정 25mg을 섭취합니다. 그래서 점심 저녁에 먹는 것은 데파스라고 하는 걸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약이더라고요. 보시면 데파스라는 약은 이렇게 생겼고, 근데 여기서 지금 이건 1mg이잖아요. 전 반씩 먹어요. 반씩 점심 저녁 나눠서. 그런데 에티졸람이 1mg이다. 에티졸람이라고 하는 거. 효능은 불안장애, 우울증에 수반하는 불안, 긴장, 그 다음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수면장애. 이거 수면장애에서 먹는 약이니까 이거 먹으면 당연히 졸리겠죠. 여러분 이거 먹으면 바로 졸려서 자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쭉 보면은, 여러분 보면 사용상 주의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보면 역시 정신신경계에서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거 유루증, 여성용 휴방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먹으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무기력증이 가장 큰 부작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으면은 점심 때 이거 밥 먹고 이거 먹으면은 바로 잠이 와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는 게 보면 주의력, 집중력, 반사능력 등의 저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거 먹고 점심 때 제대로 된 활동이 불가능하니까 직장생활 하기도 힘들죠, 사실은. 그렇죠? 저는 뭐 직장에 다니지 않고 백수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 약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무기력증 같은 것과 노곤함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이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또 저녁에 먹는 취침 전에 먹는 것 중에서 세로자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SSRI 제제입니다. 그러니까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고 그래서 이게 우울증의 그러니까 치료의 가장 지금 핵심이 되는 약인데요. 이것은 우울증 그러니까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뇌의 어떤 그런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항상 재활용되는 됩니다. 근데 재활용돼서 이렇게 빨리 그 신경세포 내에서 흡수가 돼버리면 그 뇌 전체의 세로토닌 농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울증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에서 시작된 그 치료제인데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뇌 속에서 농도가 그 높을수록 집중력이라든지 아니면 학습 능력이 되게 좋아집니다. 예.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그 인간의 학습이라든지 기억 같은 것을 그런 촉진시켜주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도를 낮추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빨리빨리 수거해서, 그러니까 뇌가 빨리빨리 수거해가지 않도록 그거를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뇌 속의 세로토닌 농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쓰여요. 주요 우울증이나 강박장애,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는 걸 알 수 있죠. 사회 불안장애라든지 아니면 이거 뭐 전쟁 같은 거 경험한 사람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도 쓰일 정도로 강력한 이제 그 주요 치료제인데, 여러분 이것도 보시면 사용상 주의사항이 나와 있는데 부작용 같은 것을 보면 매우 흔하게 성기능 장애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근데 매우 드물게는 지속 발기증, 이거는 거의 매우 드물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나오는데, 그리고 파록세틴 투여 중단 시 나타나는 증상들, 제가 가끔 까먹고 밤에 이것을 먹지 않고 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엄청나게 격렬한 꿈을 꾸게 됩니다. 주로 원자폭탄 같은 거, 폭탄이 터지는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퇴행 현상이 나타납니다. 퇴행 현상. 그러니까 꿈을 꾸는 게 제가 직장에서 해고되고 나서, 근데 그 직장이라는 게 대학교부터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20년 동안 제가 그 직장에서 몸을 담았었거든요. 그 학교에서 어떤 학교에서 제가 학부생도 하고 대학원생도 하고 또 뭐 가르치는 일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 20년의 기간이 퇴행해버려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그런 그런 게 꿈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대학교 초년 시절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때 제가 어떤 꿈을 꾸냐면 그 대학교 초년생 때 다녔던 그 건물이 원자폭탄이 터져가지고 어떻게 막 그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꿈을, 엄청난 악몽, 진짜 그러면 헤어날 수 없는 악몽을 꾸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감각 이상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 보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예, 여기서 투여 중지에 따르면은 그러면은 엄청난 감각 장애 같은 게 나타난다. 그다음에 감정적 불안정이 나타납니다. 하루만 끊어도 이렇게 돼요. 이거 참, 이거 진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거 굉장히 많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재이기 때문에, 이 세로자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그래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부작용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그 부작용은 제 케이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켈정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제가 불면증이 굉장히 심했어가지고, 그래서 처방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반을 먹습니다. 반. 저 25mg을 먹네요. 예. 그래서 저도 25mg 먹는데, 이것은 양극성 장애, 그러니까 조현병이라고 했죠, 지금은. 정신분열병인데 요즘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하는데, 근데 저는 정신분열병 때문에 먹는 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먹습니다. 이걸 먹으면 바로 다운되면서, 잠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낮잠을 많이 잤어도,
이걸 먹으면은 한두 시간 안에 잠이 오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여기 그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먹으면은 잠이 잘 오는 건 좋은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정확하게 저는 아침에 7시에 깨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잠이 와요. 또 잠이 와요. 그것도 아주 깊은 잠이 옵니다. 그래서 10시 정도에 깨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저의 삶은 잠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먹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뭐 고구마나 빵 같은 거 엄마가 해주시는 아침 먹고 바로 또 잠이 들어서 10시에 일어나서 조금 활동하다가 12시에 밥 먹고 그 다음에 또 우울증 약 먹으면 또 잠이 오고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을 자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그런 부작용이 있고요. 일단 부작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고 계속 잠이 온다. 그리고 살이 계속 쪄요. 그러니까 제 호르몬의 분비에 뭔가 이상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여성화됩니다. 그래서 여성형 유방 그리고 지금 뭐 몸무게가 30kg이 불었어요. 네. 그 뭐 저희 식습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호르몬 계통에 이상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몸무게가 엄청나게 불고 그다음에 여성형 유방 또 있고 또 남성으로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걱정이 되는 거가 뭐냐면 제가 어느 날 이런 것까지 말씀드려야 되지만 고환을 만져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발기가 잘 되지 않고 성욕이 감퇴하고 몸이 여성화되고 공격성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성적인 어떤 생활에 같은 것에서도 변화가 있고 그래서 고환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만져봤는데 고환이 엄청나게 수축돼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뭐 진짜 고환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정소가 거의 파달 정도로 줄어 있는 거여서 너무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건 또 주치 있게 말씀드리기도 되게 걱정되고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뭐 제가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없고 뭐 그리고 솔직히 지금 여기 장흥이라고 하는 여기 벽지에 와서 그런 그 성적인 활동 같은 것을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이것을 어떤 이러한 것으로 어떤 뭐랄까 어떤 남성의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성들 중에서도 자신의 어떤 성적 활동의 그런 활발함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줄어들면 성욕 같은 감퇴하면 완전히 진짜 그야말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개인마다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그 상황마다 다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부작용의 어떤 일반적인 측면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도 지금 여러가지 지금 우울증 약을 설명하는 것에서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작용으로서 성욕 감퇴가 아주 흔하게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울증 약 먹어본 사람만 아는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 우울증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에요. 그렇죠? 물론 다른 동물들 중에서 몇몇 발견되게 한다고 하는데 강아지 중에서도 발견된다 하지만 그래도 인간이 가장 많이 앓고 있고 또 인간만이 이 우울증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인식을 할 수 있고 나는 우울증이다 라고 하는 걸 인식할 수 있으니까 우울증은 진짜 그야말로 인간에게서만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우울증은요 여러분 만색입니다. 만색 사람마다 앓는 우울증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뇌가 그만큼 복잡하고 또 뇌 또 우울증은 또 신체와도 연관돼 있고 유전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우울증은 만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분노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진짜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계속 화를 낸다 하면 너는 분노 장애야 이렇게 얘기해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울증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당신은 그런 우울증을 앓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은 우울증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열린 태도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항상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가 항상 나와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울증은 쉬쉬하는 분위기가 우리나라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가벼운 우울증이라고 의심되더라도 병원에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울증 약은요 한 2개월이 돼야 2주에서 짧게는 2주에서 한 2개월 정도 돼야 효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더 심해지기 전에 가서 예방 차원에서 약을 먹는 거 이런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약이 가져다주는 그런 부작용을 걱정하기 전에 우울증 자체를 먼저 걱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부른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울증에 저는 무슨 뭐 성역 감퇴 지금 그런 얘기를 했지만 부작용 그 전에 우울증 자체가 훨씬 더 위험해. 왜냐면 제가 지금 뭐 여성형 요양이 됐다. 고환이 뭐 줄어들었다. 성형이 감퇴됐다. 그래서 죽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아마 항우울제 먹지 않았으면은 아마 저 세상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태도를 가진 게 좋아요. 조금 덜 하다고 생각해도 가보는 거. 그게 오히려 더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 의사 편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병원 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거는 왜 그러냐면 항우울제에 또 긍정적인 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 가지 것들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작용만 말씀드려서 제가 부작용만 있는 것 같이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울증은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항우울제 같은 것은 여러분 항우울제는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우울제를 먹었을 때 우울증이 개선될지 안 될지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본으로 해놓고 예방책으로 해놔야 돼요. 왜냐면 충동성을 줄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우울제를 먹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진정 효과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일단 그런 게 필요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면 눈앞에 끼인 안개를 걷어내서 조금 더 상황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준다는 감정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일단 1차적 방비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 복용 기간을 자의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건 당연한 소리죠. 여러분 항상 이 우울증 약은요 지속 효과 그리고 되게 오랜 기간 동안 해서 평형 상태 뇌 호르몬의 뇌의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의 평형을 유도하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복용을 해야 돼요. 저거 좋아졌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주 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취제 같은 거는 속효성이죠. 금방 통증 같은 걸 줄여주려고 개발된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우울증 약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어떤 수영장 같은 데 물을 한 바가지씩 이렇게 퍼놓는 것과 비슷해요. 처음에는 효과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계속 퍼붓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평형 상태가 돼가고 있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갑자기 또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또 좋아졌다고 또 이거 좋아졌으니까 그만 먹어야 돼, 이런 또 약이 아니라는 거. 예. 그렇게 금방 채워지면 또 금방 빠져나간다는 거, 그런 걸 알아두시길 바라고. 장기간 먹고 있다고 해서 중독은 아니다. 지금의 약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항우울증제를 먹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중독이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약을 복용할지 결정하는 순간이 가장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증상이 무거울 경우, 예를 들어서 직업을 갖기 어렵고, 저는 뭐 직장에서 잘릴 정도였죠. 그 다음에 집 밖을 나서지 못할 정도로 개인의 삶을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꼭 약물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리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보면 지금은 옛날처럼 정신과 다닌다고 하면 옛날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정신이 약해?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지금 사회 환경 속에서 우울증 걸리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십시오. 이거 혐오 표현이 난무하고, 네? 그리고 사람들 그렇게 삶이 어떤 그렇게 됐고, 사람들이 날이 서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면 그건 사실 인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병원에 다니는 게 더 정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십시오. 지나치게 유해하거나 무해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 보십시오. 어떤 약이든 복용하면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항우울제의 일반적인 부작용, 저는 체중증과 불면증은 없어요. 그 수면제 비슷한 거 먹고 있으니까. 성욕 감퇴, 이 두 가지가 저의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의 생활 습관 때문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 어쨌든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부작용과 긍정적인 작용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크냐, 그것을 따져봐야 되겠죠. 손익을 따져봐야 되겠죠. 우울증 약을 복용해서 좋은가 안 좋은가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단연코 우울증 약을 복용해서 저의 삶의 질, 그리고 저의 어떤 그런 건강이 훨씬 좋아졌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예. 그래서 확실합니다, 그거는. 왜냐면, 일단, 그래, 잠은 많이 자요. 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의지가 생겼다는 거. 예. 그리고 또, 일종의 자기 안심 효과도 있어요. 약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좋아진 것은 활동하는 시간 중에는 집중력이 향상되고, 그 다음에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생기고, 그 다음에, 뇌의 호르몬의 어떤 균형이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부정적인 것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덜 할 수 있게 된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저는 큰 효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부작용, 성욕 감퇴라든지 체중 증가 같은 것은 저의 운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으로 인해서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본적인 그런 약의 부작용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2년 정도 항우울제를 먹으면서 겪었던 그런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은 당신이 만약 자기 자신이 도가 넘은 우울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병원에 가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인생의 새로운 국면이 또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게 되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 저도 그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나서 책을 3권 썼고, 유튜브도 시작하고, 물론 돈은 전혀 벌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 돈 이상의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됐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예, 저의 경험담을 눈여겨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존경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소중하고요. 예, 다음에 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테니까 또 그때 한번 예, 또 이런 우울증 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여러분 그리고 우울증 앓는 분이 계시면 예, 언제든지 혹시 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이메일 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항상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가산이었습니다.